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둔산동에서 중고등학생 학습 컨설팅, 진로지도, 그 다음에 전 과목 질문 답변 과외 하고 그러는데요. 논술 가르치고 면접 가르치고 이제 토론 대회 나간다고 어떤 학생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얘기를 해서 일단 수업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캔슬이 돼서 준비를 한 길에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녹화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기적 유전자를 처음 제목을 접할 때 아무것도 이제 모를 때는요, 당연히 유전자는 이기적이지. 저게 좀 뭐가. 그러니까 살아나려면, 생존하려면, 그죠? 이게 유전자는 이기적이지. 그게 뭔 문제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유전자는 이기적이고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은 거를 대상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기본 개념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피해. 그 다음에 이타적인 것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근데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 않은 걸 개인적이라고 그러고, 개인주의는 나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좋은 것이고 이기적인 것은 나쁘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유전자가 결정한다.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그쵸?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결정하고, 최소의 요소니까. 창조론으로 보면, 그쵸? 신이 만들어서, 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의, 넓게 보면서 진화론의 대립은 몇 천년 동안 몇백 년 이상 계속 되어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논란에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은 엄밀하게 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은. 그렇지만 과학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으로 대화는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보통은 인성론 이후의 선천설, 교육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결정론에서 후천설 해서, 인성론 같은 경우에는 성선설, 성학설, 백지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게 있는데 동서양이 다 있습니다. 인성론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의 영향도 있으니까 양육하자. 인성론과 환경의 양육론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교육학을 구성을 합니다. 양육론, 기르는 거. 어떻게 그 환경에서 기를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하면 인간을 어떻게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인성론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거는 다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선설, 성학설, 백지설은 다 철학적으로 바탕을 해서 환경론으로 논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인성론의 인성을 빼고 이거를 이기적 유전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환원되고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우생학적, 생물학적, 인종주의, 나치즘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가 다르니까, XY 염색체가 다르니까, 성차별.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되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면이 있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레포트 정리한 걸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ESS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으로 프로그램된 행동 방식으로 유전자가 프로그램된 행동 방식으로 이 이견은 복사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이타주의로 설명을 볼 수. 근데 이타주의로 확장된다. 복사본으로 확장시킨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밈이라는 단어는 문화 전달 단위라는 거죠. 그 유전자가 기본 단위고, 그 기본 단위를 기본적인 단위를 유전자로 확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 사회과학으로, 이 자연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밈이라는 사회과학인 문화로 확장시켜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의 유전자 풀로 정의를 해서 진화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장수, 다산성, 복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일관되게 자연과학의 논리가 이어서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봤을 때 질문. 유전자는 이기적인가? 이기적인가? 그러면 이기적인 과, 개인적인 거하고 이타적인 것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기적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생존 때문에 그랬대요. 결론적으로 살아남았으니까. 결론을 근거로 출발을 한 거죠. 살아남았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기적인 말고 이타적인 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죄수 딜레마나 뭐 이런 실험들을 다 근거로 돼 가면서 그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이기적인 것, 이타적인 것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이기적인 것이 확장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린턴 리처드 도킨슨인데, 이 사람이 프린스턴의 동물행동학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 동물 전체,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진화론. 근데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책을 계속 살아남아있죠. 그랬을 때 이 결정론의 반대, 그죠? 그래서 운명 결정론, 기독교에서도 반대로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그게 유전자인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가? 유전자가, 시키는 것 너머에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유의지 같은 게 뭐다라는 게 이제 백지 상태에서 모르는데, 그걸 학습시켜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학습을 넘어서 있는 자유의지는 뭔가,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환경은 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환경에 따라 변화가니까요. 이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유적인 환경도 될 수가 있죠. 큰 영향을 주는가도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에서 결국은 유전자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그러면 이기적과 이타적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또 유전자가 결정하는가, 자유의지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자유의지와 유전자에 대해서 이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유전자와 또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책의 가치는 그러면 이기적 본능이라는 게 이제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별로 안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죠? 경제적인 효율성, 그죠? 경제, 아니면 생물학적 그 존재, 그러니까 생존과의 절묘하게 연결을 시켜서 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재발견했죠. 이기적인 것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공생을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바탕으로 생물학적 이타성까지 접근해서 확장시켜서, 그죠?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인 것까지 확장시켜서 유전자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기본은 유전자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위인들, 어떤 사람은 예외적으로 위인들이 독신으로 죽으니까 이 사람들 그런 유전자 남기려고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예외적이고, 여기서 보시면 인간을 유전자의 보호도구, 이게 최소 단위인데 이 최소 단위를 보호하는 탈것 보호도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나머지는 로봇이다. 그러면 이게 유물론의 갑장에서 유물론 관념론이 아니라 유물론과 관념론은 생각과 사고를 중심으로 보죠. 성학설, 백지설도 관념론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유물론적 관점에서 로봇, 그러니까 화학 물질, 단백질 덩어리, 인간이 단백질 덩어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DNA도 단백질로 만들거든요. 단백질 구조. 그렇다면, 그렇죠. 이 인간과 이 유전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최소적으로 유전자를 잡았다는 것이죠. 인간과 구분되는. 그래서 과학의 최소 단위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성의 단위로 이렇게 문학적인 단위, 아니면 생물학적 단위, 인문학적 단위를, 과학의 단위는 유전자로 최소로 줄여서 그것들이 미미라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정시켜서 진화를 시켰으니까 자연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입장, 반전론 쪽이 아닌 자연과학 쪽에서 사회과학 쪽으로 적용을 시키고 반영을 시켜서 현대의 자연과학주의, 과학이 객관적이고 하는 과학 맹신주의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먹힐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인 구성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이 책의 태동이 예를 들어서 신학과 이 사회가 신학에 대한 믿음, 아니면 철학에 대한 미음, 아니면 인문학에 대한 성찰, 이런 쪽에서 한계를 가져왔다는 거죠. 신학, 철학, 인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신학, 철학, 인문학 쪽의 한계.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실존주의, 현대 철학에는 이제 실존주의, 생존이라는 것이 유전자로 시작을 했다면 그 유전자를 기반으로 이 신학, 철학, 인문학이 아닌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라는 생물학적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문학, 신학, 철학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러면 이 이기적인 것을 확장시키면 이타적이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의 핵심을 꼭 이기적, 기본적인 바탕을 이기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함시켜버려서 이기적인 것이 기본인데 여기서 확장된 게 이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기적과 이타적의 서열을, 중요성을 이기적을 중심으로 해버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생존이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반박의 여지를 없애버리면서 이기적인 것을 핵심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다양한 가치가 있을 텐데 유전자의 발현, 유전자의 주로 생존 자체로 인간의 가치를 제한해버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이런 생존의 결론은 다 좋은 것, 결론 중심으로 이렇게 결론 중심으로 되니까 인종주의든 아니면 우생학적이든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잘못을 다 면죄부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대부분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그죠? 유전자 결정론으로 이 유전자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그냥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존으로 끝나는 것이냐라는 허무지,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뭐냐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자연과학 중심으로 인문학적 판단을 그렇게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신선한 시각을 주는 것에 비해서 새로운 시각을 준 것의 장점에 버금가게 인문학적 판단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거 자체를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학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줘서 생각 자체는 늘어났지만 이 두 개를 충돌시키고 비교시키지는 못한, 그래서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명확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봤을 때 어쨌든 유전자가 인간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 유전자를 넘어서 인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생기게 됐고요. 또 인간의 결정 자체가 이기적인 것으로 중심을 하는데 넓혀서 이타적이다 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이렇지 않은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것들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게 하나의 시각일 뿐이자 이기적으로 이타적을 포함하는 것처럼, 이타적을 이렇게 크게 해준 것처럼, 이기적인 거 이렇게 안에 있는 것에, 이기적인 거 안에 이렇게 이타를 넣어버린 거죠, 얘는. 근데
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너머의 이타라는. 이기적인 너머의 이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 안에 이렇게 이타적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다양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 유전자라는 미신논리가 인간이라는 거시 논리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다른 원리가 있을 것인데, 인간이라는 원리.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미신 논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이 모두 아낀다고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모두 다 절약만 하면 나라가 망하죠. 그것처럼 미신 논리와 거시 논리를 연결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전자라는 것의 정체를 아직도 다 밝혀낼 수가 없었으니까. 또 다음은 학습에 의한 자유의지가 아닌 어쨌든 그 순수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게 인간의 고유의 가치일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사색을 더 할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 있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배타적이지 않은 협조적인 이기주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주의가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전체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협조적이게 되면 이타적인 것들까지 전부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제한된 의미에서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한 논리를 자연과학에서도 구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건 이제 전체 내용들을 살펴본 거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배우면 갈등론을 배웁니다. 갈등론을 배우면 부르주아즈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이렇게 두 개의 계급을 이루는데, 이 꼭 그 자연과학이라는 유전자와 신학과 철학이라는, 아니면 인문학과 유전자라는 자연과학과 문화라는 인문학의 갈등, 아니면 철학과의 갈등이 요 유전자라는 기반으로 해서도 문화까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설명들. 그러니까 유전자로 문화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유전자가 기본적인 단위고, 그럼 물질의 기본 단위고, 물질이 유물론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한 유전자로 문화까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갈등의 고리를 없앨 수 있다는, 뭐라면 이기적인 것 자체가 이 문화라는 이타적인 상황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운 것 같고요. 또 기능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매개체들이 이 단단한 이기적인 유전자들의 확장인 이타성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만 아니라 이것들이 더 확장돼서 이타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이타적인 것들도 다시 이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타적인 것이. 이런 그 말장난 같은 모순의 결합이 이 두 개,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에 따로따로, 기능론이 따로, 갈등론 따로, 라는 것들을 혼합시켜서 하나의 논리, 또 다른 논리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점점점점, 개인들이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요거는 조화만 됐을 뿐이지, 기능론이 이 개인은 따로따로였었는데 이것들이 합쳐졌다는 거죠. 또 갈등론도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하나하나들이 있는데 이 사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런데 이 유전자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튄다면 이 유전자들이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거를 실선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게 기능론인데, 이 기능론을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요게 갈등론인데 서로 간에 사이가 없고 사회가 실제하지 않고 갈등론인데, 요렇게 사회도 그래도 실종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기능론, 갈등론, 사회문화에서 배운 것들에서 이건 이렇게 네 종류로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를 이 기능론 요 원래 배워야 하는 A에서 A-로, 갈등론 B에서 B-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인문학적 시각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생존의 존재론과 그리고 인문학적 인간의 가치, 이 지향점인 목적주의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고요. 또 나아가서 유전자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근데 이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결정론에 대한 이거 자체는 인정을 하고 출발점 자체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출발 과정 자체, 이 과정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이 결정,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나아가서 이제 어쨌든 경제학적으로는 이기적 인간, 무한 욕망에 대한 효율성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제학이라는 효율성과 생물학의 이타적 공생,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학, 생물학, 인문학, 경제학, 생물학, 아니면 인문학. 이제 인문학과 경제학을 나눠주는 건 도덕, 철학,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논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통섭, 융섭, 간학문, 통섭학문, 융섭학문, 융합학문, 통섭학문, 융섭학문, 융합학문, 간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학문이 어떤 영역과 교차하는 순간에 다양한 놀랄거리와 공부할 거리와 생각할 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차한 지점에 이제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깊이, 경제학의 깊이는 여기가 더 없고 생물학도 여기, 인문학도 여기지만 보통 인간들이, 일반인들이 더 기본적으로 더 생각하고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교차돼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자,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거, 이 전체 이기적 유전자는 이기적인 게 확장되면 이타적이다라는 것으로 전체를 연결했고, 유전자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적인 것이 이타적이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것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유전자가 모든 걸 한다고 하지만 저는 출발점은 되지만 결정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인성론이나 환경론이 아니라 유기적인 유전자로 대체를 해버린다면, 이렇게 환원을 해버린다면 이우상학, 인종, 성차별과 같은 인간의 교유한 인간성에 대한 특정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결론주의로 해버리니까 인간성에 대한 목적주의, 아니면 동기주의, 아니면 지향점 이런 것들을 잃기가 쉬우니까 결론으로 연결시킨 것들이 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체 관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행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일까, 유전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도 또 신학적인 의미죠. 자연과학은 아니잖아요. 있는 것이고 발전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로만은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라는 최소 단위로 이 문화라는 유전자로 문화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꼭 과학 객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있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그런 것들로 이 사회과학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논리의 힘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타적과 이기적이라고 그랬을 때, 이기적과 이타적보다 사실은 개인주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주의라는 의미,
그러니까 더 이기적과 이타적보다 더 영역이 클 것 같은데, 이기적, 이타적. 요거를 논할 때 너무 많이 빼먹고 요것과 요것의 관계만 얘기를 해서 요거를 논하지 못해서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완결성이 있게 설득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동물 행동을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아닌 그 자연과학의 자연의 인간조차도 동물로 다 환원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그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서 신학이나 아니면 자유주의나 철학이나 아니면 환경의 환경, 인문학적 환경, 특히 자연과학 환경을 넘어서 인문학적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책에서 도덕적으로 이기적이 나쁘다고만 봤는데 생물학적이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면 도덕이냐 생물학이냐 경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데서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요즘 현대에서 이렇게 알파고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알파고의 프로그램과 알파고 기계, 알파고의 프로그램 유전자, 알파고의 프로그램을 유전자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010101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 유전자로서 알파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죠? 피노키오가 사람인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피노키오가 생각도 다 하고 다 인간과 똑같은데 심장만 없었죠. 살하고. 피노키오는 사람입니까? 알파고는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 똑같이 같은 매개체로 유전자를 단위로 한 이 탈 것인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논의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로 최고로 좋은 요즘 시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기성의 단위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이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유전자를 이기성이란 단어를 주지 못했다면 그냥 유전자는 유전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교묘하게 사회적인 최소 단위로 만들었죠. 그런데 유전자가 이기적이냐? 이건 또 모르겠다는 거죠. 유전자. 그러면 유전자의 자체의 정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제한해버려서 면죄부나 허무주의나 아니면 인문작법 판단에 대한 혼란, 이렇게 이기주의를 이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단어의 범위에 대한 혼란, 이런 혼란이 이 유전자의 실체, 유전자의 특징을 정의를 하면서 그 정의에 의해서 다 해결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것은 생존을 위해서다. 이게 이 유전자가 생존이 되지 않느냐, 생존되지 않느냐, 생존한 결과가 이 결과를 이기적으로 나는 본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유전자가 이기적인 생존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이 유전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유전자라는 이기적인 미지적인 논리가 거시적인 논리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거시적인 유전자라는 논리 외에 순수한 자유주의나 아니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해서 인간이라는 것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죠?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걸 합치는 것,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합치는 것, 거기다가 이게 자연과학인 유전자와 이기적이라는 유전자와 자연과학이죠. 인문학인 이기적이라는 것을 합치는 것,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합치는 것,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합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하는 그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배타적으로 협조적인 이기주의, 그럼 이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거든요. 배타적이지 않은 협조적인. 이 모순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놓고 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융합해 버리려고 하는, 결국은 배타적이라는,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은이라는, 이타적이라는 이거에 대한 약점과 이기주의라는 약점도 둘 다 있지만
절묘하게 장점만 부각시키려고 부각시키면서 연결시키는 능력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미시와 거시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고, 미시와 거시를 거기에다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연결시키려고 했으니까 갈등론을 갈등론만으로, 기능론을 기능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적인 요소를 기능으로 합치고, 기능적인 요소가 갈등론에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단점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에서 인문과학으로 바라보는 시각 안에서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버무렸다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자연과학의 생존 자체의 존재론뿐만 아니라 목적론까지 고려를 더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존재론만으로 계속 이 존재 있는 이유만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목적주의,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누구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이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존재 이후에 뭔가 또 하고 싶은데, 이 존재되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유전자로, 생각이 아니라 관념론이 아니라 자연과학인 유전자로 대체해서 설명해 줬었다는 것 뿐이죠. 자, 유전자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또 실체를 하지만 그것이 또 0101에 간 것이, 아니면 유전자의 정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는 또 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것들이 확장될 수 있는지의 자격을 획득하는데, 그것들을 인문학적으로 확장시켜도 되는지 자체가 아직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유전자의 결정론,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 미시정고가 미시와 거시를 합쳤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합쳤죠. 거기다가 경제학과, 생물학과, 사회과학의 논리를 세 개를 다 짬뽕시켜서 이런 새로운 교차하는 범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으로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보고 공부해보고 할 수 있는 데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시각을 자기가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개념들, 첫 번째는 등장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자기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자연과학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인문과학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실학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 시각, 가치관을 명확하게 자기가 잡아줘야 되고, 3번은 이 책의 줄거리랑 이 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하게 다르게.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그 내용을 내가 판단하는 내용은 나의 판단하는 구분해서 명확하게 판단이나 평가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를 토론하고 독후감을 쓴다고 하는데, 고등 수준으로 쓰기에는 이 단어들이 다뤄야 되는 범위가 좀 추상적이고 넓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개관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거를 들어보신 다음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